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는데 순천 송광면의 야산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인근 도로 일대가 짙은 연기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네, 오늘 낮 시작된 불은 지금까지 5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이 급경사지로 이뤄진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큰 불길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에도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불은 오늘 낮 12시 10분쯤 도로 건설 현장 인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불씨는 건조한 날씨 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시작 지점과 1.6km 떨어진 곳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민가 바로 앞까지 불길이 닿으면서 도로도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빠르게 번져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불이 확산되면서 평촌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 76명도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8대와 진화차 44대, 진화 인력 3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오후 4시 20분쯤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20헥타르가 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머리,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담당하고 저희들 불거리는 저희 순천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서 동원된 직원들이 산림당국은 안전에 유의하며 산불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정부가 하루 61만여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기본 대책으로 장흥댐의 여유물을 주암댐에 공급하고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개발 등으로 생활공업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2단계 비상대책으로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와 수도 연계 등을 통해 61만여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 대책으로는 신안과 완도, 여수섬에 지하수 저류댐을 만들고 이동식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섬진강 인근에 거주하는 50대에서 70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과 하동을 가르는 섬진강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생충 검사에서 1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83%인 105명이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회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생충 감염률도 높게 나타난 겁니다. 위험은 하다고 느끼면서도 옛날부터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지난해 광양시의 기생충 감염률은 12.9%로 조사 대상인 전국 3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간에 기생하는 간흡충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체에 20년에서 30년 동안 오랜 기간 생존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간경변이나 담도염, 담관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보건당국은 섬진강 인근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안면과 진월면, 진상면에 거주하는 50대부터 70대 주민 4천여 명이 대상인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에 3회 정도 약을 드시면 완치가 되거든요.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민물고기를 조리할 때 사용한 도마나 칼 등을 통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 조리기구를 끓는 물에 자주 소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개장 사흘째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 광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틀 동안 25만여 명이 입장해 일찌감치 성공 박람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박람회 입장객 수가 첫날 15만여 명, 둘째 날 10만여 명으로 개장 이틀 만에 25만 명을 넘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첫 박람회와 비교해 3배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 광장이 순천의 핫플레이스, 힐링 랜드마크라는 호평들이 이어져 성공 박람회를 견인할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 섬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이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은 오늘 섬박람회 개최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념식과 함께 섬박람회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미디어를 활용을 통한 다양한 전시형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섬박람회 홍보관과 섬마을 홍보 부스가 함께 운영돼 소통과 공감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항이 개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수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여수항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김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23년 4월 1일 여수항은 세관 지정항으로 처음 지정되면서 사실상 무역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수항은 개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는 여수항의 과거 100년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여수항 개항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과 타임캡슐 매설식 등 의미 있는 기념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여수항 사진전을 포함해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체험 관람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 관람객 수도 2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느끼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에 대한 의미도 각별합니다. 100년씩이나 역사가 있다는 건 그 남해안에서 얼마나 예쁜 도시인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여수항에 여수에 오셔서 이 밤바다 또 여수항의 아름다운 섬들을 함께 누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는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이 무역항에서 해상관광 거점항으로 그 기능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사업 계획들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인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해안선 정비, 항만 침수시설 확충 등을 여수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했고요. 이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 남해안의 독특한 매력을 간직한 복합해양 관광 레저 거점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의 역점 사업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노관규 시장이 직접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정원산업과 연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 예산이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포스코 그룹이 지주회사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권을 희생해온 광양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기업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논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포스코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먼저 오늘 기름값 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리터당 가격 휘발유는 1,599원으로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경유는 같은 기간 9원 내린 1,533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소방서가 등산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백운산 등산로 입구에서 4월 한 달간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와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홍보와 순찰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한 구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뒤에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착금과 수당 등의 지원 위주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해소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거 컨설팅, 일자리 투어까지 확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종일 맑았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농가에서는 쓰레기 소각에 주의해 주시고요.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식목일인 수요일에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내일부터는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1도, 순천 1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는 18도, 순천, 광양 19도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8분, 간조 시간은 낮 2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에 끌고 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삼촌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신고한 한 시민 덕분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골목을 걸어갑니다. 아이에게 말도 걸고 아이의 손도 잡습니다.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누군가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40대 가장 이모 씨입니다. 아들과 놀이터에 놀러 나온 이 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려가자 이들의 관계부터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삼촌이라며 인형을 주려고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남성이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의심을 풀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씨도 뛰쳐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애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남성은 삼촌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지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찾아가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 남성은 공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간식을 주며 아이를 유인하면서 본인을 삼촌으로 이야기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